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신미월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음양학입니다. 음양학. 음양학. 이 음과 양이 균형과 조화와 안정을 잘 이루었을 때 기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안정. 역학은 뭐냐? 안정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안정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안정. 음양이 안정적으로 잘 조화가 되어 있느냐. 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어두운 거를 얘기합니다. 양은 밝은 거를 얘기해요. 양은 적극적이고 음은 소극적이고, 양은 독립심이 강하고 음은 의존적인 겁니다. 의존적인 거예요. 양은 따뜻하고 더운 겁니다. 아주 따뜻하고 더운 거예요. 음은 서늘하고 추운 겁니다. 서늘하고 추운 거예요. 의존적이고. 모든 양을 확장일로입니다. 확대하는 겁니다. 확대. 음은 뭐냐? 축소하는 겁니다. 축소. 양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음이라고 하는 거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부분.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계절로는 가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서늘하고, 그리고 치밀하고 꼼꼼하고, 그리고 예리하고, 그리고 계절로는 가을에 해당이 됩니다. 가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신금의 특징은 뭐냐? 추수를 하고 열매를 맺고 실속 위주를 얘기합니다. 실속, 실리. 그 실속과 실리가 없는 걸 꺼리는 겁니다. 꺼리는 거예요. 인호술생이 있습니다. 인호술생. 말띠, 호랑이, 개띠. 요거는 불이 됩니다. 합해서 화해성절. 이 호랑이, 말띠, 개띠는 아주 유흥적이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좀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기운이 많습니다. 이게 다무죠. 근데 사유축은 뱀띠, 닭띠, 소띠는 경우가 밝고 실속 위주입니다. 실리. 그 두 사람이 기가 잘 안 맞아요. 인호술생하고 사유축은 좀 기가 상반됩니다. 그 여기에 인유가 원진이 있고 여기에 축오가 원진이 있고 사술이 원진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인호술생은 놀러 가자 그러면은 사유축생은 돈 쓰면서 왜 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운이 달라요. 기운이 달라요. 그 호랑이, 말띠, 개띠는 삼합이 되기 때문에 쉽게 만나면 대번 가까워져요. 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화의 기운이 비슷하기 때문에. 뱀띠, 닭띠, 소띠는 만나면 쉽게 가까워져요. 잘 어울리지고 친구가 되고 애인이 되고. 그 합이 맞는 거예요. 합이. 왜냐 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이라고 하는 거는 실속 위주예요. 그리고 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금이라는 거는 정의를 중요시합니다. 정의.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으냐. 그러니까 경우가 밝으냐 경우가 없는 거냐.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비판과 불평을 많이 합니다. 비판과 불평.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평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요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의 그 균형과 조화. 부정적인 것도 불평을 하는 것도 그 원인을 잘 분석을 하면 상황 판단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거는 불평, 간섭을 싫어하고 불만, 그르냐 옳으냐 따지고 규명을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갈등이 많다고 보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가 갈등이 많은 요소가 있으니까 인간관계를 많이 하지 않는 직업이 좋다고 봐야 돼요. 무슨 연구소에서 연구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자기의 그 공간에서 인간관계를 접촉하지 않는 직업. 그러니까 약사 같은 경우에도 인간관계를 많이 하지만은 서로 어떤 그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인간관계가 아니고 순간적 인간관계 때문에 약사 같은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약사 같은 거. 한의사, 의사, 그리고 정치가는 인간관계도 많이 하지만은 이 금이라고 하는 건 날카롭고 예민하기 때문에 정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정치가로도 유망하다고 봅니다. 신금이. 그래서 요 신금의 성질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금은 보화 아닙니까? 금은 보화. 다듬어진 금입니다. 다듬어진 금속성이에요. 그리고 예리한 금입니다. 예리한 보석. 칼날 같은 거, 침 같은 거. 그런 분야의 직업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직업에 부모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이니까 소극적이에요. 내성적이고 내향적이고 그리고 비평가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의존적이고 꼼꼼하고 소극적이고 그러면서도 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운해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운해, 기술, 수학적 두뇌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과학, 기술. 이런 성질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거는 을을 만나면 을신중이 됩니다. 근데 을신중이 되면은 요거는 목이고 이건 금입니다. 금극목하면서 을신중이 되기 때문에 을이 더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을이 더 상처를 받아요. 금은 극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을목이. 그러니까 을신중이 들어오면은 내가 을이라고 하는 해나 을이나 대운이나 사주 을이 옆에 있다. 그럼 을신중이 딱 되게 되면은 흔들리는 건 여기가 더 흔들립니다. 요 금이라고 하는 건 좀 덜 흔들려요. 내가 극하기 때문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도 이 을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극하면서 이게 뭐가 되느냐? 편관이 됩니다. 편관. 을의 날에 태어난 사람이 편관을 놓게 되면 관직으로 유망하다고 봐야 돼요. 관직으로. 왜 그러냐? 요 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미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을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을기. 그 을목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을목은 비견 아닙니까? 협조자예요. 형제 자매. 내 실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라고 하는 건 해묘미, 나무의 창고입니다. 나무의 성질이 굉장히 강해요. 토지만은 나무로 와야 됩니다. 이것이. 신강사주가 돼요. 그 옆에다 해까지 있다. 그럼 해미 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의 세력이 이만해집니다. 이만하면 금이라고 하는 금이 관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편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정화가 있습니다. 정은 뭐냐? 목생화입니다. 목생화는 나한테 뭐가 돼? 식신이 돼요. 식신은 뭐냐? 표현력이 좋고 수단이 좋지 않습니까? 수완이 좋아요. 항상 식신이라고 하는 건 능력과 수완입니다. 수완이고. 기라고 하는 건 재물 아닙니까? 재물. 이 미는 뭐니까? 잡기 아니에요. 잡기. 암장이 정을기 아닙니까? 그 신강사주에 식신생재가 있고 우의 편관을 토생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관직으로 크게 축세하는 사주입니다. 이 을해일 경우에 신밀이 되면은 그러니까 정치가 관직 교육과 그러면서도 기술계통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유망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주가 을해로 일주로 비교해서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주는 포태법상으로 뭐가 되냐. 을이니까 음포태가 됩니다. 을이라는 건 유에서부터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을에서부터 거꾸로 포태, 양생, 욕대, 관, 왕세, 병, 삭궁에 해당이 됩니다. 삭궁. 그럼 해는 나한테 뭐가 되냐? 인수가 되지 않습니까? 인수. 그럼 인수가 삭궁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을의 날에 태어난 사람이 뭐냐? 공부하고 학문하고 공부하는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파란이 많다고 봐야 돼요. 파란이 많다.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많이 옮기거나 입학에 떨어져서 또 재수해서 들어간다거나 요 삭궁이 있으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생목 아닙니까? 그럼 이 나무가 생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요 미에 해묘이 돼서 착근을 했으니까 망정이지. 예. 그래서 요 해라고 하는 건 바닷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생목을 해주고 인수가 되고 그 다음에 목국토 재가 되고 재가 재생관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주를 봤을 때 포태범 사궁인데 여기는 무슨 자리냐? 여기는 여기는 유에서부터니까 포태 양궁에 해당이 되는 양궁. 그게 이 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양궁이니까. 편관도 발달되고 식신도 발달되고 재도 발달돼 있고 기토니까 토생 인수도 발달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사주가 신강사주에 관직이나 정치가나 교육가로 나가도 되고 또 요 신금은 기술이나 이공계통으로 나가게 되고 아주 사주가 전천후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사주의 용신이 뭐가 되겠느냐? 이런 사주인 경우에는 용신이 해묘미 해서 목이 많으니까 목화가 많다고 봐야 돼요. 6월이니까. 그럼 남자 사주인 경우에 이게 양년에 태어났다. 플러스 년에. 그럼 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신미서부터 순행을 하면은 사, 오, 미, 신, 그리고 5, 15, 25, 35세부터 운이 들어간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35세부터. 여자 사주다. 여자. 그럼 이게 마이너스다. 음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게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거꾸로 가면은 신, 유, 술, 해, 자, 추. 초년부터 60년간 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60년간.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났느냐 남자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양년인가 음년인가에 따라서 요 신미월에 태어난 사람은 운명의 방향이 엇갈리는 겁니다. 여자 사주인 경우에는 초년부터 운이 좋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리를 할 때 초년부터 운이 좋으면 부모가 운이 좋다고 봐야 돼요. 그 애들이 운이 좋은 건 부모가 운이 좋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신미월에 태어난 사람이 딸이었다면 그러면 이 부모는 운세가 좋고 모든 일이 잘 풀렸던 운이 좋은 주기에 들어와 있는 거고 아들이 아들이었다면은 그 부모의 운세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초년에는 운이 좀 힘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늘 얘기합니다만은 요 진술충미 월에 와가지고 진술충미가 있는 거는 이게 창고가 돼가지고 잡지가 돼가지고 암장이 많지 않습니까? 천간에 무엇이 누워지든지 간에 진술충묘에 태어난 사람은 일반적으로 운세가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술충묘리. 사주를 추명할 때 이렇게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묘월에 태어난 월에 대해서 을해를 비교해 가지고 사주를 살펴봤고, 그래서 여기에서 용신은 조홍으로 목이 많기 때문에 신강사주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금수가 용신이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